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7일이 아니고요. 오늘이 8월 31일. 자,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자, 밤 11시 반인데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제가 좀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기분이 찜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올린 그 제목 자체가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돌파하러 갈 거고요. 또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또 결국은 2050포인트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예상을 했죠. 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장은,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하죠. 그 회담이 취소가 된다든지 또는 그 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뭐 크게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9월 20일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뭐 하락을 시키지도 않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9월 1일 날이 문제인데 9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내일부터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회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세가 발효가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물론 뭐 시장은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9월 1일 날 지나고 나면 9월 2일이 월요일인데 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또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이번에 21선을 돌파를 했죠. 1967까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좀 코스피가 좀 올라온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코스피 차트가 지금 120분 봉상, 보조지표가 지금 가열권에 들어왔습니다. 120분 봉상. 뭐, 보조지표가 가열권에 들어왔다 해서 뭐, 당장 지수가 뭐,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분 봉상 어느 정도 좀 고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한번 파동이 들어왔고요. 눌려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또 상승이 들어왔죠. 요 고점보다도 높은 고점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눌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분봉입니다. 분봉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1882포인트까지 아마 월요일날 맞닥뜨릴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1882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967이니까 불과 해봤자 1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5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 뭐 돌파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저는 2000포인트를 결국에는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요.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뭐 다시 1891을 지난번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하방 쪽의 방향성보다는 저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은 조금 주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저점을 당장은 깨지 않는다는 의미로 2000포인트를 말씀드리고 2050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2000포인트 해봤자 불과 지금 1967이니까 불과 해봤자 3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루에 그냥 올려도 끝낼 수 있는 포인트지만 저는 이건 하루 만에 쉽게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2000포인트는 하기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쉽게 돌파를 하진 않을 테고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시장은 박스권, 좁은 박스권 형태를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행보를 하면서 9월 말까지 미중 정상회의가 결과가 나오는 9월 말 9월 20일, 21일 말까지는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좁은 박스권 형태를 만들면서 코스피 지수도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12일인가요? 우리 이제 추석이 명절인데요. 자, 명절이 오면 항상 또 시장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힘을 전혀 못 씁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냥 시장이 그냥 서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20일 미중 정상회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중 정상회의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는 좀 시장이 세력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만약에 세력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일부러 그 점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개인들 때문에라도 세력이 한번 그때 세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9월 한 20일이죠. 9월 말까지는 이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당분간에 행보할 가능성이 많다.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 심리적으로 만약에 쫓기게 되고 이런 장에 심리적으로 만약에 마음이 급해지면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게 되고 내 종목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행보하는 장도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물론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행보하는 장도 고통스럽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당장 관세를 이제 발효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듯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19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1930 정도까지 21선이 있는 1930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30을 이탈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1930포인트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난번 8월 초에 저점이 1891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앞번에 저점이 1910이었습니다. 그럼 한 19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저점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번 저점은 1930 정도가 되나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가 지금 한 21선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1930이. 지금 코스피가 볼게요. 21선이 얼마입니까? 1940이네요. 1940 정도가 21선인데, 저는 이 21선을 이번에 깨지는 않을 듯 하고 21선 근처 정도에서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1950과 1930의 중간인 1940이 지금 21선이 있습니다. 일봉상 지금 보조지표들은요, 이 보조지표도 우리 열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보조지표들은, 애매합니다.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애매한데 어쨌든 추세 자체는 지금 상방향으로 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네, 계속 관망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910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가 깬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9월 20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보면요. 자, 개별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남전자요. 자, 아남전자를 보시면 자,
그동안에 또 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개선이 되면서 아남전자도 지난 8월 초에는 1960을 찍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상승이 들어왔고요. 이때 한번 음봉 맞고 다시 한번 상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때 한번 또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아남전자는 5파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61선 근처까지 가야 5파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남전자도 보면 일봉은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일선, 11선, 21선 기준선까지 돌파를 현재 해 있는 상태인데, 주봉을 보시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제가 왜 시장이 행보할 수밖에 없는지 차트 종목별로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내려오고 있는 이게 지금 이 파란색이 11선입니다. 이 11선이 지금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데다가 무슨 색이죠? 연두색입니까? 이 연두색 전환선이 지금 11선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차트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환선이나 11선이 주봉상 들어 누울 때까지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옆으로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에 대해 들어 누울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자,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꼬리 보시죠. 이 꼬리가 이미 전환선에 이번에 한번 터치를 한 겁니다. 이번에 한번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는 크게 빠지지 않더라도 옆으로 들어누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하면서 한 2, 3주 정도 더 들어눕게 되면 얘들이 이제 슬 들어눕겠죠. 그때 올리면 따라갈 수가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개별 종목, 예를 들은 아남전자를 봐도 주봉상 보면 한 2, 3주 정도 행보가 필요하고 차트상으로도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의 그 일정상으로도 보면 9월 20일 정도면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또 우리 추석도 남아있고 명절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가능한 당분간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부른 신규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고점 부근에서 비중 조절 좀 하시다가 다시 저점에 잡으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자는 하락을 했을 경우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박스권을 정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얼핏 봐도 대략 얼핏 본다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대략 한 2,200원 정도에서 아남전자는 한 2,450원 정도? 2,400원 정도까지 2,200원에서 한 2,400원 정도까지 그 구간을 그냥 박스권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 일반 아남전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미코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코도 보시면 자 미코도 일봉상으로는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다 올라타고 있습니다. 지금 61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주봉을 보시면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는 구간을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미코도요. 그래서 미코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싸게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수요차 관련주 또 괜히 많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5%까지 비중을 늘려놨거든요. 자, 미코 같은 종목이나 EM코리아, 뉴로스, JNK 이런 종목들 수요차 관련주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8월 말까지 조정 이후에는 수요차 관련주들이 좀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남전자는 뭐 자율주행차지만 아남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아남전자나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는 8월 말 이후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어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좀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8월 말 이후에는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수소차 이쪽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2, 3주 동안 재미없는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나는 현금증 뭐라도 좀 사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이럴 때는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주식은 1년 내내 열리는 장이니까요. 내가 마음에 쫓겨서 빨리 시세를 내야 된다, 돈을 빨리 버린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괜히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 하다가 물려서 돈을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가짐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2, 3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 3주 이후에는 뭔가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올 듯 합니다. 일단은요. 저는 아랫방향보다는 당분간은 좀 밑방향이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은요. 자, 그럼 그동안에 뭐 현금 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몇 개만 제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이거는요. 절대로요. 우선은 헬릭스 미스라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9월 말에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 종목은 9월 말에 9월 말에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주봉상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지 않나, 마지막 파동이.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일봉상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든지 하면 물량을 조금 모아보시죠. 9월 말에 삼상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9월 말에. 그럼 시장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저는 9월 말까지는 이 종목은 크게 빠지지 않고 좀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하지 않을까. 대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 또는 잘 적당한 시점을 보셔서 조금 물량을 모아 보시죠.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어차피 9월 말까지 별 재미없는 장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이제 휴대폰 관련주들이거든요. 제가 더구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구전자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소형주라 좀 시세에 좀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더구전자도 이제 마지막 파동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는 거의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나, 단기적으로는요. 일단 이 종목은 1파 상승이 들었죠.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1파 상승을 만들었죠. 2파 조정,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파 상승, 4파 옆으로 세워놨죠. 그 다음 5파 상승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상승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그냥 다음 주 한 주만, 이 종목뿐만 아니고 9월 11일 날, 10일인가 9월 11일인 게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감에 좀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녹아들고 있긴 한데 많이 올랐습니다. 좀 뭐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잠깐 눌러지면 조금 단타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구전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은 만약에 이번에는 상승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밖에 울음이 남지 않았고요.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금요일날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그걸 조금 받아주긴 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한 4,800원이나 4,600원 정도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요,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요 1파 상승 지점, 요 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4,500원이도 좋고요.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다른 미코나 만암전자는 위에 올라갈 룸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 이 종목은 네, 좀 차트가 많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 주봉선 이미요. 월봉도 보시면 네, 좀 수렴이 돼 가고 있고요. 옆으로 많이 행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조금 진입하기가 조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주 한 주에 잠깐 매매는 될 듯 합니다만은 조정 받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500원, 600원 정도 오면요.
자, 그래서 이런 더구전자라든지 애플 관련주입니다.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 더구전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 한 주에 눌러질 때 잠깐 단기 매매는 가능할 듯 합니다. 마땅하게 매매할 종목이 없으시면요. 이라이콤도 마찬가지죠.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고요. YOM도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삼성 관련주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이건 애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파워로직스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끝났죠. 시세가 14,700이 지금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시세를 줘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지 않을까. 요 봉우리 그 다음에 머리 꼭지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어깨까지 한 번 더 시세를 줘서 고점을 완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다음 주 한 주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5G 관련주 중에서 중계기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중계기 관련주는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리드라는 종목 요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솔리드 보이시죠?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계기 관련주들요. 근데 삼지전자도 있는데 중계기 관련주에서 삼지는 하웨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좀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삼지전자도 외국인들 물렸죠. 지분을 보시면 조금씩 이제는 다시 사고 있거든요. 삼지전자도. 그래서 좀 삼지전자도 눌림목 시에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볼 만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8월 20일까지 9월 20일까지 만약에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시 좀 물량을 모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여러 종목 중에서 저는 수소차 관련주나 아남전자 같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삼지전자 같은 5G 솔리드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주들요.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뭐 칩셋 미디어 같은 뭐 자율주행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먼트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이런 종목들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부분이 이제 각도를 좀 달리해서요. 만약에 월요일날 뭐 시장이 다시 월요일부터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든지 당분간 박스권에서 힘을 못 쓴다면 시장이 좀 눌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일본 규제 관련주를 오랜만에 다시 제가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모나미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제외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종목도 물론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모나미는 4,700원까지 오기 전까지는 손대고 싶지는 않고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대고 싶지 않고요. 이런 국일 재질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국일을 여러분께 어제도 간망을 좀 하시라 그랬습니다. 매수하지 말고요. 자, 국일 재질은 4,750원. 자, 요 자리 4,700원이나 4,75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 이 틈새로 9월 달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국일 재질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추세선을 보여드려 봤죠, 여러분께. 이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 하단부가 지금 얼마냐면요. 대략 한 4,000 이게 하단부가 4,8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4,800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국일재지는 이 4,800원 저는 4,750원 4,800원 요 자리를 좀 지지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세선이 좀 올라왔거든. 다시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800원까지 올라왔는데 국일재지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4,800원 정도까지 지지가 되는지도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사실 시점은 언제냐면은 9일 재지가 지금 21선, 5일선, 11선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근데 이 자리에 몰려있으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죠. 그죠? 자, 뭔가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수급은 아직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이 국일 재지 시세를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이 매매는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들 초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국일 재지는 아니다. 외국인이 뭔가 움직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국일 재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선을 차라리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강하게 거래를 짓고 그럴 때 7,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따라가 볼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 보시죠. 근데 관심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9월 달부터는요.
시장이 만약에 조금 눌러진다면 이런 국일제지 같은 종목에 매수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매매를 했다, 한번 매도했던 거예요. 고려 시멘트. 목요일날 제가 매도했죠. 이 고려 시멘트도, 제가 일단 매도는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매매하면서 차트 선을, 상한선을 끊었는데, 그 자리에 딱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좀 뭐 많이 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습니다. 지금 아예 뭐 비중이 0.08% 없는데 어쨌든 조금 좀 네, 지금 안 빠지고 있어서 일단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일본 규제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붙는지 후승이나 후승 어디 갔나? 후승요. 후승이나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는지 아니면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더 단기 반등이 들어오는지들 좀 유심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